안녕하세요. 2021년 9월 8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까멈. 호치민시 7,310건, 빈종 3,966건으로 천대, 동나이 945건, 룽안 490건, 끼엔장 242건, 끼엔장 183건, 광빙 182건, 더이닌 164건으로 100대, 그 외 하노이 36건, 다낭 34건, 박링 4건, 박장 1건입니다. 9월 7일 18시 발표까지 베트남 코로나 사파. 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샵모닝 브리핑. 호치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더나 백신이 소진되자 일부 장소에서 2차를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는 선 넘는 상황이 발생. 9월 8일 전문가가 모여 교차 접종 백신 종류 결정 예정. 베트남 보건부 원안은 모더나 할당량의 절반만 1차 사용하고 2차분 남겨두었어야 함. 호치민시 보건부서는 9월 15일까지 하루 입원 2,000명 및 초과, 사망과 중환자 20% 감소, 8월 15일에서 9월 15일 회복자 수 4만 5천 명 증가 목표. 추가 백신 공급처가 있을 경우 12에서 18세 접종 확대 가능. 호치민시는 방역안전 조건 하에 끊어진 식품, 장비, 의료용품 공급망을 위해 적절한 계획에 따라 지속 유지 안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약 5에서 10%로 늘려 생산 재개 9월 말까지 시민 수요에 맞는 필수품 공급 및 유통 보장. 동나이성 약 110만 명가 예방접종, 그중 6만 2천 명 2차 접종 완료 전자건강기록 앱 설치를 권장하고 다른 데이터 입력을 위해 종이서류 등록을 받지 않아. 동간부 오빠에게 부탁한 덕.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자랑한 여성. 9월 6일 권터시의 린기에우군 거주 여성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화이자인 바이오텍 백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사진과 함께 든든한 2차 접종 완료를 자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축하하고 접종 경로를 묻자 오빠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권터시는 고령자도 많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접종을 맞지 못해서 어떤 우선순위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린기에우 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우무엔 응호 과잉은 언론의 취재에 그 여성이 LTCH로 8월 11일과 9월 6일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 설명은 역학조사자의 이모 친구 동생으로 관련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족으로 접종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인데 처음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댓글은 우리 형수는 의료진이고 친형은 공안인데 아직 2차 접종 우선순위가 아니고 친동생인 나도 같은 집에 산다. 이모 친구 동생이란 말을 들으니 화가 난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무슨 상관임. 너무 불합리함. 남편이 방역 최전선에 있지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게다가 화이자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우선인데요. 그런 무책임한 변명은 안 됩니다. 저 동네 공무원 인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런 말을 하겠죠? 하노이 이동증서 있는 자만 비로소 웃는 희극. 하노이의 이동증서 시행권은 갈팡질팡하고 수동적이어서 많은 기업을 9월 7일까지 이동증서를 받아야만 하기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노이 하동 HNG군의 NV식품사는 공단 내 식품 공급회사로 공안에서 소식을 받은 후 메일을 보냈지만 24시간 후 메일이 과부하돼서 접속이 안 되니 재발 송유청을 했고 다시 찾아본 그는 하노이 공상부에서 필수품 취급업체는 간이서류로 발급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MD 제약사의 NVHC도 공장은 그린존에 있지만 대다수 직원이 레드존에 거주하여 매일 출퇴근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CK기계는 3연장을 실시했으나 배송팀이 매일 이동해야 하는데 증서가 발급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하노이 공안은 2만여 개의 신형 이동증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하노이 구형 이동증서 계속 사용. 딩띠엔 중 하노이시 당서기에 따르면 하노이는 발급된 이동증서를 계속 사용하고 인구 데이터 입력을 위해 새 증서를 발급합니다. 일단은 병행하다 통합할 거라고 하네요. 그나마 전문가 조언을 들은 모양입니다. 1차 모더나 접종한 호치민시 많은 시민 2차 접종 가서 화이자 접종. 또이지 온라인에 따르면 9월 6일 이른 오후부터
11군의 많은 주민이 다이탄 초등학교에 2차 접종을 하러 왔습니다. 2차 접종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은 모더나였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접종에 동의하고 두 종류 다른 백신을 맞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백신 종류를 신경 쓰는 게 더 이상하긴 합니다. 언론 보도로 마치 다들 전문가가 된 것 같지만 현실은 아니고 동의를 받았으니 접종한다는 것은 안 좋은 생각 같네요. 모더나와 화이자 교차 접종은 캐나다 등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이니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만 책임 소재를 일반인에게 지우는 듯해서요. 오늘 보건부가 협의한다고 하는데 지침 전 먼저 급하게 일 처리하는 걸 긴급사태라 봐줘야 할까요? 박항서 감독 베트남 체격 때문에 호주에 패해. 박항서 감독에 따르면 9월 7일 저녁 2022 월드컵 예선에서 베트남은 체격과 체력 면에서 불리했으며 결코 호주와 비교해 참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 감독은 호주에 0-1로 패한 뒤 베트남이 최종 예선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대가 너무 강하고 월드컵에 수차례 참가하여 아시아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된 경기를 했고 거의 완벽한 효과를 냈습니다. 두 팀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베트남은 체격과 체력에서 졌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만약 선수들이 더 좋은 위치를 골랐다면 패전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은 우리 팀 수준을 대륙급으로 끌어올린 박 감독과 코치진 모든 팀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호주 역시 우리 베트남 수준과 비교해 겁나고 압도적인 것은 확실합니다네요. 아놀드 감독 베트남, 호주에 많이 어렵게 했다. 9월 7일 저녁 경기 후 그레이럼 아놀드 감독은 2022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을 이긴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호주는 2경기 연속 승리로 B조 1위. 베트남은 한 골 사실점으로 아직 승점이 없습니다. 10월에 박항서, 호는 중국과 오만전을 치릅니다. 공안, 이동 증서 발급 가능 사례 세부 지침. 가장 중요한 6그룹은 하기와 같습니다. 공단의 회사, 작업장, 생산시설, 필수품 업체, 시장관리기관 직원, 시장의 필수품 취급 상인, 확인검사, 회계감사, 보안거래 등록, 보험, 상근경비 같은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회사, 공증, 경매, 집행, 거래중재, 법률자문, 자산청산, 감정평가 같은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회사, 필수품 경영, 가전수리점, 인생전기수도 보수, 매장과직. 일단 해당되는 그룹이 또 늘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전문가, 하노이 비효율 방역조치 없애야.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이동증서 재발급을 포함한 시의 방역조치는 기술과 사람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 국회 사무처 차장인 의무연 씨 중 박사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모든 방역조치는 다수가 모이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도 아닌 관공서 이동증서 신규 발급은 사람들을 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무옌휘 응아부 교수는 하노이의 분할 구역이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발병지 중심을 레드존, 반경 500에서 1000m을 옐로우존, 다른 지역은 그린존과 같이 구분하는 예를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이전 거리두기 할 때 연장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통계로 발병지 위주 레드존 설정해서 구획을 나누고 QR코드 개인정보 자동 스캔하고 다니게 해서 위치 파악과 역학 조사를 쉽게 해두면 거리두기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이하고 성급한 판단인 듯합니다. 차라리 이때 투자를 해두면 나중에도 쓸 수 있는데 그냥 확진자 제로로 만들면 다시 원복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베트남 대표팀 0-1 호주 대표팀 베트남 대표팀 분발한 경기 43분 호주 그랜트 득점 중국 대표팀 0-1 일본 대표팀 사무라이 블루의 중요한 승리 40분 일본 오사코 이하 득점 황PM 군의 그린존 속 매춘 사건 반성과 교훈 용의자들 진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메이플라워 호텔은 몰래 개장했습니다. 여기서 TTKP는 301호실을 빌려 LQT 고객과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웹사이트와 SNS에 많은 사진과 소식을 올려 고객을 유치하고 하루에도 많은 방문객을 받아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양쪽 끝엔 검문소가 있지만 방문자 도착 시 차량과 도보로 통과할 검문의 제키를 받게 됩니다. 황기엠군 공안과 하노이시 공안은 메이플라워 호텔 관리자인 하기엔선과 황선 록을 기소했습니다. 황기엠군 인민위원회는 황마동 인민위원회에 진지한 반성과 교훈을 얻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해 진입하는 태풍 꼰선, 다른 슈퍼태풍에 영향받을 것. 9월 8일 오전 태풍 꼰선 대응회의에서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의 마이반 TM센터장은 현재 꼰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매우 강한 태풍 찬투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꼰선은 동해에 진입하여 오후 태풍이 될 것인데 향후 3에서 4일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 밤부터 북부와 중북부는 큰 비가 내일까지 지속됩니다. 베트남, 프랑스 코로나19 치료 기술 이전 및 시험. 9월 8일 보건부는 베트남이 프랑스 회사와 코로나19 치료제 제2-19 다클론 항체 3상 시험과 생산 기술 이전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낭크 연구소에서 개발한 치료제로 프랑스와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등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치료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다클론 항체라서 미국에서 개발 중인 단클론 방식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다만 경구용 치료제들의 보도가 나간 후 코로나의 진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아졌는데 비용이 최소 50-60만 원이 넘어 백신 접종만 못할 것 같다는 것이 현재 관측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단독 베트남에서 원액 들여와 마약 제조. 힙합 가수 구속 보도 관련. 한 힙합 그룹 래퍼였던 김모 씨가 에드부티나카라는 신종 마약을 사용했는데 대전 조폭 40대 A씨가 베트남 마약 조직에서 제조법을 전수받아 현지 원액으로 합성 대마를 만들어 유통까지 하여 김 씨가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속보 경찰, 베트남 조직과의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 스타 1명과 베트남인 1명 긴급 체포. 340억 동 상당의 마약 7kg 압수 10시 23분 0809-2021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네요.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9월 7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링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턴타잉 현 1건과 띠엔주 현 2건입니다. 다낭 2021년 9월 내 18세 이상 100% 접종할 것. 응우옌 반광 다낭시 당서기는 지금부터 9월 말까지 추가로 40만 도스를 할당할 것이라고 말해 접종이 잘 되면 9월 말까지 시 전체가 1회 이상 접종할 예정입니다. 보건부 할당은 150만 도스 이상으로 현재 33만 2천 도스가 할당 26만 7천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다낭의 18세 이상 인구는 약 82만 7천 명이다. 토우못 빈즈엉성에서 최초로 새로운 일상 복귀한 도시. 빈즈엉성 당서기 우무엔 반 러이는 투더우못 씨가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0일 주 첫째 날부터 모든 동주민은 그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의 14개 동주민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의 14개 동주민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마트는 개장 가능하지만 소상인은 예방접종을 받고 보건부 5K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레드존 지역 사람은 받지 않고 최근 확진자 검체를 지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발견은 되나 그 수가 매우 적고 18세 이상 접종자가 90% 가까이 됩니다. 2차 접종자나 1차 접종 후 음성 확인서 지참자, 퇴원한 확진자가 외출 가능합니다. 호치민시 조기 재개한 백신 접종 우선회. 호치민시의 18세 이상 인구는 약 720만 명이지만 거리두기 이후 이전한 사람들이 많아 현재 640만 명이라고 합니다. 9월 6일까지 1차 접종자 613만 2,354명,
2차 접종자 59만 2,838명인데 임시거주자 약 500여 명은 가만히 안 된 수치라 실제 비율은 더 낮을 겁니다. 여튼 모더나 포함 교차 접종을 해서라도 1차 접종 완료하고 2차 접종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북부와 중북부는 5호 태풍 꼰선 소식이 있네요. 변하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